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전설 필립 피셔의 명저,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58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총 6개의 단락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과 스크터틴 접근법. 피셔의 핵심 철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대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유명하게 만든 개념은 스크터틴 접근법인데요. 이 독특한 용어는 소문 또는 뒷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터틴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사, 공급업체, 고객, 전직 직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접근법입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종종 공식 채널 밖에서 발견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의 실제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혁신 문화, 직원 만족도 등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질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스크터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출처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진정한 위험은 무지에서 옵니다. 기업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투자 위험은 줄어듭니다. 오늘날 이 방법은 현대 투자 분석의 기본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실사 과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셔가 단순히 소문을 수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시장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기업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 투자 분석의 표준이 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치 있게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선별하는 15가지 투자 원칙. 피셔의 책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은 아마도 위대한 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15가지 투자 원칙일 겁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은 향후 수년간 상당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의 진정한 보상은 장기적인 성장에서 옵니다. 두 번째, 경영진은 기존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를 대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헌신해야 합니다. 애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다시 애플워치와 에어팟으로 계속해서 혁신해왔죠. 세 번째, R&D의 효율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입니다. 네 번째, 강력한 영업 조직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효과적인 판매 전략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높은 이윤율입니다. 피셔는 우수한 기업은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윤율 유지 능력, 좋은 노사관계, 우수한 경영진, 경영진의 깊이, 효율적인 비용 관리, 특별한 비즈니스 특성, 성장 전망, 자본 조달 계획,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 그리고 높은 윤리적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피셔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모든 기준을 100% 충족하는 완벽한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찾으세요. 특히 그는 첫 번째 성장 가능성, 8번째 경영진의 능력, 11번째 특별한 비즈니스 특성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원칙들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58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테슬라, 아마존, 애플과 같은 현대의 성공적인 기업들을 분석해보세요. 이들은 모두 피셔의 많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를 고려할 때 이 15가지 원칙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단기적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정한 장기 성장 기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장기 투자와 집중 투자 전략. 피셔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아마도 그의 장기 보유 전략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거의 없다. 이 한 문장이 피셔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왜 장기 보유가 중요할까요? 피셔는 진정한 부는 단기적인 매매나 시장 타이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기업의 복리 효과를 통해 창출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초기 투자금의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내심은 엄청난 수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셔가 말하는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는 무조건적인 사고 잊어버리기가 아닙니다. 피셔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원래의 투자 논리를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셔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집중 투자입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수십 개의 종목으로 과도하게 분산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신을 가진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셔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1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통 10개 미만의 종목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광범위한 분산 원칙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 찰리 멍거와 같은 투자의 거장들은 피셔의 집중 투자 철학을 따랐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이점은 세금 효율성입니다. 장기 보유는 자본 이득세를 이연시키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피셔는 현명한 투자자는 세금 효율성을 고려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피셔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집중 투자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4. 매수와 매도의 시점에 관한 지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가? 입니다. 피셔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먼저 매수 시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셔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을 일관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우량 기업이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저평가되었을 때 매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피셔는 3가지 매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체 시장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생각해보세요. 둘째, 특정 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셋째,
우량 기업이 단기적인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3년 후에 이익과 성장 잠재력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때 매수하세요. 또한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했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되었거나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셔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도를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처음 기대했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빨리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셔는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기업이 원래 매력적이었던 특성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경영진의 변화, 경쟁 환경의 악화, 혁신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전망이 훼손되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지만 추가 자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셔는 이 경우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경우에만 교체해야 합니다. 피셔는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흔한 실수로 다음을 꼽았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조정에 반응하는 것,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는 것, 일시적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것 등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매도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계속 강한지에 집중하세요.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의 심리적 요소와 관성의 위험. 투자 성공에 있어서 투자자 심리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은 피셔의 가장 통찰력 있는 공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현대행동재무학의 많은 원칙을 수십 년 앞서 예견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핵심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나 경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감정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심리적 감정은 집단 심리입니다. 피셔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같은 평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종종 독립적인 사고와 대중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두 번째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피셔는 항상 당신의 투자 논리에 도전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스크터틴 방법이 다양한 정보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하기를 꺼리고 이미 실패한 투자를 너무 오래 보유하게 됩니다. 피셔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셔는 관성의 위험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관성은 투자자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셔는 장기 보유 전략과 단순한 게으름은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피셔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투자 일지를 작성하여 결정의 이유를 문서화하세요. 둘째, 매수 전에 이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되 일일 주가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언은 오늘날 행동재무학의 핵심 원칙이 되었으며 모든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6. 피셔의 투자 철학의 현대적 적용과 영향력. 지금까지 피셔의 주요 투자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대 투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셔의 스크터틴 방법론은 현대 투자 분석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평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360도 실사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 리뷰,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쉽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셔의 성장 중심 접근법은 현대 기술 투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성공은 피셔의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피셔가 중요시한 특성들,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 우수한 경영진, 지속적인 혁신, 높은 이윤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셔의 장기 투자와 집중 투자 전략은 워렌 버핏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에서 피셔의 성장 중심 접근법을 포함하는 더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는 피셔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피셔의 투자 심리학에 대한 통찰은 현대 행동재무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가 60년 전에 경고한 심리적 함정들은 오늘날 행동경제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피셔의 많은 원칙들은 현대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트렌드와도 일치합니다. 그가 강조한 기업 윤리, 직원 관계, 장기적 관점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투자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자신의 투자 철학이 85% 필립 피셔, 15%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셔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단순한 투자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의 원칙들 철저한 조사, 우량 기업식별, 장기 보유, 집중 투자, 심리적 규율은 오늘날에도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필립 피셔가 투자 세계에 미친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의 지혜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 이 원칙들을 자신의 투자 여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피셔의 접근법은 시간이 증명한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